빨리 할게요. 자, 힌트하고 웨스트햄. 자, 힌트. 일단 뭐 자국 리그에서도 폼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죠? 얼마 전까지 또 연승을 하면서 폼도 좋고 힌트. 그다음에 그 대신에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올 시즌에 뭐 유로파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참가를 했지만 확실히 뭐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이 유로파는 좀 광탈을 했었고요. 컨퍼런스 와가지고 그 뭐 조별리그에서도 마지막 경기 좀 꾸역꾸역 이겼고, 그다음에 16강 플레이오프 가서도 1승 1패로 뭐 겨우 또 이렇게 16강 가고, 16강에서도 바삭시를 상대로 뭐 결국엔 2차전에 이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렌트도 뭐 이제 다른 시즌이랑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웨스트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워낙 좀 컵하기도 했고요, 그죠? 어, 그리고 확실히 웨스트햄에 대한 이 신뢰도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지? 그래서 웨스트햄이 이렇게 높은 또 배당을 받았죠. 원정이라서, 원정이기도 하고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요번에 이제 대항전, 유럽 대항전이라는 요것에 참가를 해서, 물론 이제 컨퍼런스지만 참가를 해서 어, 성적 자체가 매우 좋아요. 10전 10승. 컨퍼런스 참가해가지고 이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그다음에 조별리그, 그다음에 16강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홈 원정 10경기 치러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기고, 그리고 25득점 5실점 이렇게. 지금 당장의 웨스트햄 예상 명단을 봐도요. 지금 이 필드 6명이 백업입니다. 당장의 제 예상 명단을 봐도 필드 6명이 백업이라서 이렇게까지 배당이 높은 이유는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웨스트햄이 다음 리그 경기가 아스날이거든요. 어차피 아스날한테 질 거면 글쎄 이 경기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컨퍼런스에 올라와 있는 8개 팀 있잖아요. 8개 팀들 중에서는 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물론 몸값으로 평가하기 그렇지만, 몸값으로 평가하기 좀 그런 이유가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 보세요. 몸값이 존나 높은데도 존나 못하잖아. 그래서 이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웨스트햄이 지금 8강 올라온 8개 팀들 중에서 가장 몸값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따져보면은 웨스트햄이 여기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경기력은 이제 뭐 그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이제 단편만 딱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웨스트햄 혼자,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지금 8개 팀 중에서는 몸값이 그냥 가장 높다. 그래서 전력 상황으로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전력을 꺼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그 대항전 참가해가지고 유로파 참가해가지고 4강까지 갔었거든요. 4강에서 저기 뭐냐, 프랑크푸르트 만나서 떨어졌어요. 작년 유로파 우승이 프랑크푸르트잖아. 그러니까 4강에서 프랑크푸르트 만나서 떨어지고 프랑크푸르트가 결승전에서 이긴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번 컨퍼런스에서도 저는 웨스트햄이 뭐 지금까지도 리그 경기는 늘 성적이 안 좋았지만 컨퍼런스에서만큼은 늘 성적이 좋았거든. 10경기 전부 다 이겼습니다. 10전 10승.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예상 명단은 그렇게 올라와 있지만 다음 경기 어차피 아스날이고, 그냥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리그 같은 경우엔 강등권이 탈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아스날 경기는 어차피 못 이긴다라고 가정을 둔다면 글쎄 나는 이 경기 웨스트햄이 잡을 것 같은데. 음. 예상 명단은 그냥 예상 명단일 뿐이야.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을 꺼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웨스트햄 트위터 보면은
애들 이제 그 비행기 타는 거 영상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라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벤라마도 있고 보웬도 있고 뭐 이제 주전 선수들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저는 웨스트햄이 이 경기 안 버릴 것 같아요. 예. 물론 백업 가동의 가능성 정도는 있겠지만 저는 웨스트햄이 지금 요렇게 연승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뭐 혹시 압니까? 전승해가지고 우승해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요거 모릅니다. 이 나중에 이게 1시 45분 경기니까 12시 반 조금 넘으면은 라인업이 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때 베팅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라인업을 딱 보고 이 경기를 볼 건지 안 볼 건지 딱 정할 거야. 만약에 주전 선수 지금 백업이 6명 들어가 있는 예상 명단인데 요 중에 한 3명 정도만 백업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주전으로 채운다면은 난 이 경기 충분히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애매하지만 애매하지만 모예스 감독이 작년에도 유로파 잘 뛰어줬고 이번에도 컨퍼런스 10경기 전승 중이라 딱히 버릴 것 같진 않아.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 승 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아무래도 페노르트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죠? 뭐 리그 내에서도 자국 리그 내에서도 이 강팀들을 다 깨고 있고요. 지금 리그 8연승입니다. 언오버 보험? 난 오버 역배. 오버 역배. 나는 웨스트햄이 만약 이게 나는 그거야. 웨스트햄이 정상적인 전력을 꺼낸다는 가정을 둔 거야. 웨스트햄이 정상적인 전력을 꺼낸다면은 나는 핸트 프렌 언더 이거 두 개 다 빠질 거라 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웨스트햄 승오바를 본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웨스트햄이 정상적인 전력을 꺼내지 않고 그냥 예상 명단 이대로만 꺼내든다면은 이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죠.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어느 정도 도박을 건 겁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도박성 있게 건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리그 8연승 중이고 뭐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고 로마 같은 경우에 로마 얘네 모르겠어요. 이게 무리뉴 감독이 작년에 컨퍼런스도 우승하고 이제 올 시즌은 유로파도 지금 꾸역꾸역 뭐 잘 달려와가지고 이제 8강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만큼 뭐 잘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막상 이번 유로파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1승 2무 2패거든요. 토탈 이제 조별리그부터 해가지고 쭉 치러오면서 이렇게 원정에서 성적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좀 낮긴 낮아. 음, 낮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좀 중요한 경기 있잖아요. 이런 좀 아무래도 그래도 유로파 같은 경우에도 조별리그까지는 우리가 뭐 딱히 그렇게 좋은 취급을 하진 않지만 나름 또 이런 토너먼트 이상부터는 그래도 강팀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모르겠어요. 무리뉴 감독이 그래도 이 두 팀의 감독들로 따지면은 무리뉴 감독이 훨씬 경험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로마가 무리뉴 감독이 상당히 전술적으로 잘 짜올 거라 봅니다. 아무래도 저는 로마가 지지 않는 쪽. 로마 프레임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제 홈 원정 다 뛰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4강은 로마가 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로마 프레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컨퍼런스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컨퍼런스 8강이 내 생각대로 진행된다면은 4강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하고 니스가 붙거든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간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레오 포즈나 뭐 지금 뭐 자국 리그에서도 뭐 나쁘진 않은 편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레오 포즈나 나름 또 이 폴란드 리그에서 항상 탑을 먹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전력에서도 생각보다 좀
빡빡한 애들 상대로 잘하기도 하고요. 상대적 강팀들 만나도 보통 이 변방 리그에서 있잖아요. 변방 리그에서 이 항상 상위권 먹는 애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루도고레츠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어디 있을까요? 뭐 쭉쭉쭉쭉 나오자면 엄청 많죠. 변방 리그에서 탑이 먹는 애들. 그중에 이제 레오파즈난도 항상 대항전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항전 경험치는 레오포즈난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험치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는 못해요. 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오도 분위기 상당히 좋죠. 리그 분위기가 엄청 좋은 상황이고 물론 직전 리그에서는 한 경기 또 미끄러지긴 했었지만서도 분위기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대항전은 꿈도 못 꾸는 팀이었죠. 대항전은 꿈도 못 꾸는 팀이었는데 야 그래도 저기 뭐냐 야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탈리아노 감독. 작년에 이탈리아노 감독 부임하고 나서 피오렌티나가 이 컨퍼런스 성적까지 올라가고 올 시즌에 컨퍼런스를 참가했는데 뭐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또 8강까지. 근데 이 컨퍼런스 와가지고 성적이 어떻냐면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조별리그 그 다음에 16강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16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경기 치렀거든요. 9승 2무 1패야. 여기서 28득점 몇 실점? 17점. 제가 리그 경기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피오렌티나의 이탈리아노 감독은 기본적으로 전술 자체가 공격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이 올 시즌에 올 시즌 초반에 언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언더 정배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전력에서의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포함해가지고 작년 겨울 이적 시장 포함해가지고 전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기본적인 피오렌티나 감독, 이탈리아노 감독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공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전력 상황이 또 괜찮은 편이잖아. 그리고 얘 둘이 뭐 기본적으로 몸값을 따져봐도 뭐 당연히 피오렌티나가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원정길이긴 하지만 피오렌티나 공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아마 상대적 약팀한테는 상당히 좀 거세게 몰아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얘네 둘이 기본적인 이 뭐 체급 차이는 그래도 당연히 피오렌티나가 높아요. 만약에 누구 있겠노? 누구 있을까? 암라바트, 카브랄. 그 두 명만 해도 아마 레오포즈나 필드 10명 다 씹어 먹을걸요. 몸값만 따지면. 그래서 기본적인 뭐 전력 차이도 있겠고 피오도 이 경기 잡아내려고 할 겁니다. 대신에 레오포즈나니 얘네들도 이 대항전에 나섰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강팀을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는 골을 넣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피오 승보다 오버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버 쪽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이게 역배거든요. 역배인데 저는 오버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 둘이 모르겠습니다. 못 찍고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바젤하고 니스. 일단 바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국 리그에서 잘 못하더라. 성적 자체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 컨퍼런스 와가지고도 솔직히 더 낮은 그러니까 자기들 스위스 리그보다 더 낮은 변방 리그 팀들한테도 굉장히 고전하기도 했었고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8강 올라온 것도 굉장히 상당히 좀 꾸역꾸역 올라왔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홈이라고 해서 기대 요소는 없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그 분위기가 삐걱하죠. 좀 이렇게 연승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무승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삐걱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예상 명단만 봐도 니스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뭐 전력에서 압도할 수 있을 상황이 되고요. 뭐 당장에 니스도 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항전에서만큼은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오가 올라오고 니스가 올라간다면 4강에서 얘네 둘이 맞붙습니다. 얘네 둘이 맞붙으면 진짜 재밌겠죠.
아마 창과 방패의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어... 전 아무튼 그래서 니스가 올라가기를 기원하면서 이 경기도 원정이긴 하지만 전 니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어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섹시포드 일단은 뭐 못 나오고요, 그죠? 그래도 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맨유한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야 이게 상대가 하필 세비야네요. 야 세비야 유로파에선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그냥 왜 무시를 못하냐면은 운이 좋아요. 음, 운이 좋아. 운이. 그래서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운이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뭐 기본적인 상대 전적도 그렇고요.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워낙 분위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감독 경질도 있었고 막 감독 경질도 두 번이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그런 요소들을 또 따져 본다면 뭐 세비야도 지금 막 그렇게까지 막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얘네 둘이가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게 언제야? 그건가? 19 시즌 그건가? 19 시즌 유로파 4강 이땐가? 아무튼 세비야가 요 19 시즌 유로파 우승했었거든요. 요때 아마 4강에서 만나가지고 맨유가 뭐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 맨유 당연히 OT에서 잘하지만 세비야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오버 찍겠습니다. 오버. 오버 찍겠습니다. 그래서 뭐 맨유도 레시포드가 없지만서도 뭐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뭐 마냥 수비만 안 할 것 같은데요. 어, 마냥 또 맨유를 잡아낸 기억들이 또 꽤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세비야 수비 뚫을 수 있을까요? 세비야가 옛날 같지 않아 수비가. 옛날 같지도 않고 오히려 모르겠어. 세비야 같은 경우에 이게 오히려 몰라. 산파울리가 거쳐가면서 세비야가 생각보다 수비적인 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제 또 감독이 바뀌고 나서 얼마나만큼의 경기력을 또 보여주는지는 저도 봐야겠지만서도 저는 뭐 이 경기 일단 오버 쪽 괜찮아 보입니다. 음, 알겠죠? 베호스트. 자, 유벤 스포르팅. 자, 유벤이 그래도 뭐 홈에서는 유벤을 그래도 믿을만 하죠, 그죠? 믿을만 하고 그다음에 베호스트 임대 아이가 베호스트 임대 아니야? 그 벌리에서 그냥 임대 맞자? 임대 맞지? 솔직히 약간 베호스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벌리에 있기에는 좀 아깝긴 해. 벌리에 있기에는 좀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맨유까지는 좀 에바긴 해. 어디랑 좀 잘 어울리냐면 울버햄튼 가자. 씨. 어? 울버햄튼 가자. 울버햄튼.
울버햄튼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년에 울버 가서 최전방에 칼라지치, 라울, 베우호스트 세워가지고 센터 무슨 장신공 교수 3명 장신공 교수 3명 딱 세워가지고 뚝배기만 존나 노리는 거야. 씨발 딱딱딱딱딱. 아, 사우스햄튼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사우스햄튼의 그런 좀 역습에 발을 따라갈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아시아권 오긴 좀 아깝고, 아시아 오긴 좀 아까운 선수고. 옛날에 그 볼프스부르크 있을 때 그래도 존나 잘했잖아. 씨. 아니 옛날에 볼프스 있을 때는 공탄님 오늘 베우호스트 나오나요? 존나게 물어봐 놓고는 씨 이제 저기 뭐냐 기대치 조금 높은 맨유 가니까 씨저 새끼 왜 온지 모르겠다 뭐. 그건 그때 그건 맞지. 자 일단은 뭐 그래도 유벤투스가 생각보다 뭐 좀 포르투갈 애들한테 좀 강하긴 해요, 그죠? 뭐 이 경기 또뭐 전력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그 분위기가 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더라. 막 엄청 그러니까 이제 뭐 약팀은 잘 잡는데 야 강팀한테는 좀 확실히 좀 스포르팅이 안 좋더라. 그리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 요번에 챔스에서 저기 뭐냐 솔직히 좀 해볼만 했잖아. 챔스에서. 응? 저 누구냐? 마르세유도 있었고 또 어디야? 프랑크푸르트, 토트넘. 솔직히 해볼만 했는데 단맛, 쓴맛, 똥맛 좀 다 느끼면서 결국에는 유로파 와가지고 그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16강에서 아스날을 잡았어요. 근데 나는 이 아스날 잡은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스날은 이 특히나 아르테타가 유로파보다는 그냥 무조건 리그 우승하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스날이 버렸다 생각합니다. 유로파 그냥 갖다 버렸다. 그래서 뭐 유벤투스가 그래도 뭐 이 경기는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이랑 언더 쪽인데 딱 그냥 1대0 해문할 것 같은데요. 자, 이 경기 아마 오늘 가장 많이 몰린 경기이지 않을까. 레버쿠젠 분위기도 워낙 좋은 부분이고 그죠. 제가 올 시즌에 레버쿠젠 이 사비 알론소 감독 왔을 때 레버쿠젠이 분명히 어딘가 하나는 사고를 칠 것 같다. 뭐 잘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뭐 결국에는 챔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유로파에서 잘하고 있다. 그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대들이 너무 쟁쟁합니다. 맨유, 세비야 뭐 물론 거쳐져서 올라오겠지만 유벤투스도 있고 이 상대들이 쉽진 않아요. 근데 운만 따라준다면은 뭐 얘네들도 결승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레버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니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솔직히 근본을 따질 팀은 아니겠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좀 신성팀이긴 하잖아. 그래서 뭐 요번 대항전에서 지금 반짝 또 빛나고 있긴 한데 저기 뭐냐 우니온 베를린도 잡아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로 좀 비비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버만 좋아 보여요. 특히나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야 승패 예측이 진짜 어려운 팀이야. 얘네들은 원정에서 그러니까 홈팀이 이길 것 같은데 얘네가 원정에서 이겨버리고 홈에서도 잘할 것 같다가도 홈에서 져버리고 되게 좀 애매 아리까리.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경기 그냥 오버 단순하게 오버만 갑니다. 오버만 어차피 레버가 오버 띄워준다면 그냥 오버가 당이 더 좋으니까 오버 가는 게 맞지 않나. 아시겠죠? 2대0 나올 것 같으면은 고래님 많이 때리시면 돼. 뭐 그걸 뭐 굳이 왜 고민합니까? 그냥 많이 때리면 되지.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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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오늘 어떻게 가는지 공개할 테니까 저기 노래 틀 테니까
에드벌룬 점 에드벌룬 점